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님입니다. 저 하나오션 하루가 다르게 계속 빠져요. 그죠? 주가가 96,000원 거의 신고가 찍었죠. 사실상 KRX에서 신고가 찍고 신고가 찍은 상태에서 주가가 밀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해요? 아, 뭐야, 끝났나? 설거지 하는 건가?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우리가 단단한 구간을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 지지가 나왔던 이 단단한 구간 75,000원 구간 있죠. 여기가 일단 단단하게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은 제가 바라보고 있는 건 절대 그냥 이렇게 빠지지 않는다. 이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절대 이렇게 안 빠져요. 이거 대형주예요, 여러분들. 대형주. 빠질 때 이렇게 안 빠지고 빠지더라도 어떻게 빠져요? 상승이 나왔다가 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구간에서 매도에 대한 고민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빠질 때 매도하는 것이 아닌 반등해서 올라갔을 때 어떻게 양봉에서 팔고 나오시는 게 맞다. 만약 여러분 매도를 하려고 하더라도요. 일단 지금은 매도할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마찬가지 여기서 횡보할 때 그죠? 19,000, 79,000원, 77,000원 이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모아야 된다. 모아야 된다 말씀드렸고 주가가 단기적으로 슈팅이 나왔죠. 구간 자체가 여기서부터 보더라도 한 28% 나왔고 우리는 78,000원 정도에 매수를 해서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 어디서 팔았어요? 이 88,000원부터 9만원 중반 사이에 전부 다 매도를 했다. 그리고 나서 신규 진입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눌림목 이 83,000원에서 84,000원부터 다시 한번 모아보자 라고 말씀드렸고 아마 분할 매수 후에 평단 한 8만원 초반 정도 또는 8만원 정도 만들어 놓고 아마 기다리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단기적으로 드셨던 분들은 또 들어왔겠죠. 그럼 여기서 내가 좀 걱정되거나 하는 부분들이 분명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은 61선을 깨면 바로바로 올라와 줬거든요. 바로바로. 지금 보게 되면 61선이 깨졌죠. 어제자 깨졌는데 그럼 따지면 오늘 바로 올라와 줘야 돼요. 사실상 그죠?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 깨지고 나서 3일에 걸쳐서 올라왔죠. 근데 이때는 급락을 하고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던 거고 지금을 보게 되면 급락을 한 건 아니죠. 이평선 깨질 때 급락해서 깨진 게 아니죠. 그냥 조금씩 밀리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일단은 기술적 리바운딩을 일단 봐야 된다. 리바운딩 일단 84,500원에서 85,000원 이 구간이 기술적 리바운딩 구간인데 그러면 올라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겠냐. 이 구간을 만약에 뚫어주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거는 전고 돌파 파동이고 뚫어주는 흐름이 안 나오고 밀리는 흐름이 나온다. 그럼 이건 뭐요? 단기적으로 대응하려고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은 이 구간에서 대응을 해야겠죠. 그렇죠? 중장기로 보는 사람들은 계속 보는 거고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중장기로 보는 건 좋긴 한데 여기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중장기로 보던 사람들도 추가 매수하는 사람 있으면 비중 축소해라.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러한 하락이 나오면 정신을 못 차리기 때문이요. 나는 중장기 투자라서 안 팔아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런 하락이 나오면 불안불안해요. 사람이란 게 다 그래요. 올라갈 때는 아 나는 빠져도 괜찮아. 난 빠져도 기술력 믿고 갈 거야. 이러는데 막상 밀리면 뭐 한다? 정신 나가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주식이라는 거는 항상 비중에 대한 부분들 고민을 한번 해봤는데 제가 하나오션이 끝났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단기적으로 만약 기술적 반등 이후에 돌파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거는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돌파를 만약에 못하면 이건 뭐다? 힘이 약해지는 거다. 왜? 매물이 한 번, 두 번 쌓이니까. 매물이 여기서 지금 한 번 쌓여있는 구간을 빠르게 밀어올려주는 게 베스트고 여기서 만약에 한 번 더 밀린다라고 했을 때 저는 기술적 반등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한 번 더 밀리면 매물이 두 번 쌓이죠. 그러면은 원래 한 번의 매물을 소화해주는 시간이 1, 2주라고 하면 두 번의 매물을 소화해주는 시간은 한 달, 두 달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고민 한번 해보시는데 일단은 내가 지금 매도에 대한 관점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계속 빠질 때가 아니라 반등이 나왔을 때 그런 고민을 하셔라. 그러니까 지금 그런 고민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 파는 게 아니라 반등할 때 대응을 하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션의 저가 매수 관련된 부분들이 저가 수주 관련된 부분들이 올해 3분기로 마무리가 된다라고 들었거든요. 3분기인가 아마 2분기로 마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 2분기 실적을 뒤로 하고 뭐요? 수주가 비싼 수주가 들어온다. 비싼 수주가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수주가 들어온다기보다는 우리가 2022년도 전에 받은 수주가 그죠? 소화가 되고 2023년도에 받는 수주가 지금 실적에 나오는 건데 우리가 조선소가 2019년부터 2022년도까지 도크가 어때? 도크가 다 차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1년에 선박을 만들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20척이다. 이것도 많지만
20척이다라고 하면 이 20척이라는 도크 1년에 만들 수 있는 도크가 꽉 찼을 때 내가 이 뒤에 받는 수준은 뭐야?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뒤 수요 잔량이 많으면 누가 유리해요? 공급자가 유리해요. 공급자가. 근데 결과적으로 물건이 많게 되면 수요자가 유리하죠. 근데 도크라는 부분들의 물건이 없으니까 공급자가 유리한 시장이니까 2022년도 이후의 수준은 비싸게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실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고, 그다음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 미국에서 아니 우리 친중 정부에 군함 이런 걸 맡기겠냐, 절대 안 할 거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제가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미국의 선택지에 대한 부분이 이 국내 이 대한민국 말고는 보이지가 않아요. 다른 나라들은 있긴 있겠지. 짜잘한 수주를 여러 군데를 받으면. 근데 그거는 뭐가 돼요? 비용적인 측면이나 기술 유출에 대한 부분들이 더 심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30척을 만들어야 되는데 요 A란 나라 30척 다 만들어 줄 수 있어라고 해요. 근데 이 B, C, D, F 조선소가 있는데 우리는 세 척밖에 못 만들어, 네 척밖에 못 만들어, 뭐 다섯 척밖에 못 만들어, 두 척밖에 못 만들어,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한테 뭐 기술 유출에 대한 부분이 생기는 것보다 이런 나라들한테 기술 유출에 대한 부분이 생기는 게 더 걱정되겠죠. 우리는 결과적으로 조약을 맺으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 협력 조약, 정보 뭐였더라? 정보 무슨 조약이 있거든요. 기억이 안 나는데 비밀 유지인가? 하여튼 그런 조약을 체결을 할 거예요. 뭐 하나오션이나 아니면 HD 뭐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 그런 거 체결을 할 거야. 회사들이랑. 근데 그게 그냥 우리가 음모론적 말고 정부에서 쫀다라고 해서 그 정보를 넘기겠냐? 이 회사의 존폐가 달려있는 부분인데 쉽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 정치적인 색깔적인 걸로 보지 말고 분명 영향력은 있을 수 있으나 큰 틀에서는 의미 없다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따졌을 거면 6월 되자마자 주가 어떻게 됐어요? 밑으로 다 빠졌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올랐다 빠졌잖아. 그럼 이렇게 올랐다 빠진 부분들에서 이거 뭐냐 이렇게 설명은 뭐라 그래요? 아 그러니까 여기 이제 친중국이 쪽으로 들어와서 설거지하고 나간 거라고 또 이렇게 얘기해버리죠.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딱 이게 당선이 되고 나서 보게 되면 목, 그, 월, 그쵸? 월, 여기죠. 6월 3일 선거하고 그럼 여기서부터 밀렸어야 되는 거 아니야? 주가가 여기서부터 밀릴 거라고 막 했잖아. 그 당시에 신중 정부가 들어서서 주가는 어떻게 됐어? 오히려 올랐어요. 그죠? 올랐다 빠졌어. 이러니까 뭐라 그래? 이때는 빠질 거라 했는데 올랐다 빠지니까 그래 이 결과적으로 물량 설거지 해야 되니까 설거지하고 나온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이 말도 맞는 말일 수도 있어. 왜 주식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근데 결과적으로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국내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조선소도 있긴 하지만 너무나 많고 짜잘한 조선소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이 그런 게 더 유출이 심하지. 그래서 그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저는 지금 구간 일단 걱정이 된다고 하시면 정말 내가 매도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때가 아니라 반등할 때의 기회를 잡아서 매도를 하시고요. 여기 물린 사람 거의 없을 거 아니야 애초에. 거의 다 지금 이 가격대 물려있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지고 있는 구간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박스권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지금 뭐예요? 수익이나 손절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이야. 약손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기회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또 잡아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장기 이평선도 있고 항상 기술적 반등 구간에 대응을 할 준비를 하시고 지금은 기다리셔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못 간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 올라왔을 때 비중을 줄여라. 그리고 단기 대응하실 분 단기 대응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션이라는 종목 자체가 결과적으로 변동성이 원래 좀 심해요. 내려갈 때 화끈하게 내려가죠. 내려갈 때 화끈하게 내려가고 올라갈 때도 화끈하게 올라가고요. 내려갈 때도 화끈하게 내려가다 어떻게 돼? 올라갈 때도 화끈하게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 조선업 업황이 꺾이지 않았다라고 하면 물론 1분기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좀 줄어든 거는 사실이나 결과적으로 미국발 이슈가 하나도 안 나왔다. 근데 그 부분들을 이제 뭐 중국 때문에 안 될 거다라는 얘기들이 또 있는데 뭐 그러한 정치적인 부분들은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단기적으로. 제가 정리를 하자면 영향이 없지는 않지만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조선소 쪽에 맡길 수밖에 없다. 대신에 어떤 조약을 맺겠죠. 관세 협상을 할 때나.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원하는 건 뭐예요? 관세 부분뿐만 아니라 뭡니까? 국방비. 그죠? 미국이 국방비 관련된 부분들 지출을 늘려라. 우리 너무 조금 받는다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협상을 할 수 있냐면 이 국내에서 이 태평양 쪽 있죠. 태평양 쪽을 지금 누가 안보 관련돼서 하고 있죠. 미국이 하고 있잖아요. 태평양 이게 지대를 그죠? 이 부분에서 일부를 우리가 너희가 이거 감당하는 비용 우리가 대신 순찰하거나 이 부분을 감시해 줄게. 이 부분 우리가 늘려줄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방비를 늘리는 대신에 서로 협력을 통해서 이 해군력을 증가시켜서 뭐 한다? 우리가 이 태평양이 있으면 여기 대한민국이 이렇게 있으면 일본이 있고 우리가 요 구역은 볼게. 너희가 여기 쓰는 국방비는 우리가 대신할게 하면서 이걸로 또 협상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정부가 국내 조선사 쪽에 군함에 대한 수주를 추가 발주할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이러한 확장성까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거 뇌피셜이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고 있으면 그래도 그림이라는 게 그려지기 때문에 조금 더 심리적으로 괜찮을 겁니다. 이 부분들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 하나오션 관련돼서도 분명히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좀 흔들리거나 걱정된다라고 하시면 여기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같이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간단합니다. 입장 방법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뭐 입장하시나 상관없는 게 일단 너무 인원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지금 6,000분 계시거든요. 들어오시면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뭐 안 들어오신다라고 하더라도 뭐 크게 상관은 없어요. 일단 입장 방법은 구독자인게 확인돼야 되기 때문에 위에 번호 010-9201-6329로 여러분들 오션이라고 남겨주시면 입장 도와드릴 거고요. 영상 설명창에 링크 있거든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돼요.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위에 번호 010-9201-6329로 간단하게 오션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션 현재 구간 저는 이상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 기술적 반등 나왔을 때 대응해라 이 말씀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고요. 추가적으로 무상증자 관련된 부분들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보율이 11,000% 넘어가고 최대주주 지분율 60% 넘어가는 종목 즉 회사가 이익도 많고 대주주 지분율도 높기 때문에 건실하다라는 거죠. 건실한 회사는 애초에 뭐예요? 좋은 회사예요. 근데 이 좋은 회사가 뭐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까지 높다라고 하면 이건 어떻게 본다?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에서보다 설거지 뭔 소리세요? 할 수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계속해서 주가가 잘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거래량이 없이 계속 올라가요. 그럼 여기서 뭐 해야 돼? 엑시트를 해야 돼 어떨건. 엑시트를 하면 뭐 어떻게 돼? 호재를 터트려야 돼. 뭐 무상증자로 호재를 터트려 설거지할 수 있겠죠. 이게 1번 미용 관련주 2번은 뭐예요? 부동산 관련주. 최근에 50% 정도 올랐거든요. 최초로 이야기하고 근데 지금 좀 빠져서 40% 정도 올랐는데 얘도 마찬가지. 사모펀드 맞았나? 사모펀드가 맞을 거예요. 사모펀드가 이 회사를 인수해서 나중에 또 엑시트를 준비하려고 했을 때 또 무상증자나 이슈를 터뜨릴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HBM 관련주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경영진 쪽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데 사실상 그 부분이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최근에 20%, 15% 정도 올랐다가 주가 보합되고 지금 5% 정도 다시 올라간 상태인데 이것도 사실상 회사에서는 호재를 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주가 부양이 되기 때문에 1, 2, 3번 종목은 전부 다 흑자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까지 1번 종목, 2번 종목, 3번 종목까지 전부 다 무상증자 관련 히든 종목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셔서 여러분들 오션 남겨주시고 위에 번호 010-9201-6329 추가적으로 이 무상증자 관련주는 또 뭐냐면요. 무상증자 관련주 이건데 제가 일단 세 종목 정도 넣어놨고 그리고 어떻게 좀 이 종목들이 앞으로 나올 수가 있는지 내용을 좀 정리를 했는데요.
자, 보시면 일단 우리가 항상 유보율이 중요하죠. 유보율이 최소한 2000% 이상은 돼야 되는데 제가 유보율을 1000% 이상 되는 것만 가지고 왔어요. 유보율이 높다라는 건 그만큼 무상증자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유통 주식도 마찬가지로 적어야겠죠. 그러니까 전체 최대주 지분율이 한 40% 정도 되고 60%가 유통되고 있는 주식인데, 그러니까 유통 주식 수가 예를 들어서 한 500만 주, 500만 주에서 1000만 주, 요 정도 사이 되는 종목들 뽑아왔고요. 우리가 간단하게만 좀 보여드리면, 자, 요런 종목들이 있어요. 요렇게 좀 먼저 무상증자 관련 종목들을 가지고 왔는데, 자, 먼저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요 종목 잠깐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시가총액이 좀 커요. 이건 좀 유추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이게 메인이 일단 아니기 때문에 요거 일단 말씀을 드리면, 총이 4조고요. 유통 주식은 500만 주입니다. 그죠? 유보율이 얼마예요? 유보율이 17,000%. 17,000%고 실적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우상향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아마 무상증자가 1대1 정도 내지 1대 0.5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우리가 안정적이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요것도 마찬가지 정배열이죠. 그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 정배열 구간에서 조정, 즉 상승 추세에서의 눌림목이고 실적 매출이 안정적이죠. 영업이익과 매출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이 28%, 27% 돼요. 마찬가지 유보율이 계속 늘고 있고요. 11,000%의 유보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것도 안정적인 그죠? 실적의 정배열 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집중해 봐야 되는데, 제가 요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래 무상증자라는 걸 왜 하냐면 주주 복지를 좀 위해서 하거든요. 보시게 되면 이 친구가 시총이 일단 2,400억이고요. 그다음 유통 주식이 1,100만 주입니다. 그리고 잘 가던 주가가 역배열로 들어선 다음에 뭐요? 다시 정배열로 돌아서는 자리인데 수상하다라는 거예요. 매출이 이렇게 빠르게 늘고요. 그죠? 매출이 이렇게 빠르게 늘고 영업이익이 이렇게 빠르게 개선되는데 이 주가 자체는 고점을 찍고 내려와 있어요. 굉장히 수상하죠. 실적이 올라가는데 주가는 내려간다. 그죠? 그리고 유보율이 얼마? 유보율이 바로 11,000%예요. 그러니까 즉, 자, 이 친구가 가장 유력합니다. 이 친구가 유보율이 이제 11,000%고 실적이 완전 턴어라운드 하고 있고요. 그죠? 근데 거기다 역배열이다. 그럼 보통 우리가 무상증자는 주주 환원을 위해서 또는 주가 부양을 위해서 무상증자를 하죠. 정배열에서 무상증자는 우리가 크게 호재로 작용된다라고 볼 수가 없는데, 호재긴 호재죠. 근데 역배열에서 무상증자로 주가를 돌리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 부분들 신경을 써봐야 되고, 우리가 최근에 무상증자한 종목들을 보면 뭐 있죠? 자, DS 단석 같은 경우도 1대2 무상증자로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자, 이 구간 2만원대에서 6만원대까지 한 2.5배 정도의 강력한, 뭐 저가 대비하면 3배죠. 강력한 상승 나왔고요. 블루엠텍도 마찬가지, 최근에 무상증자 발표 이후에 주가가 아주 강하게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무상증자 관련돼서는 반드시 한 종목 정도는 가지고 가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무상증자 관련된 종목 제가 감이 좋잖아요. 촉이 좋기 때문에 요거 위쪽에 번호 하나 남겨 놓을 건데요. 몇 번이죠? 위에 번호 010-9201-6329. 자, 이쪽으로 무증이라고 남기시면 이 종목 세 종목 전달 드릴 건데, 이 마지막 종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땐 요게 가장 유력해요. 그래서 010-9201-6329 무증 남겨주시면 제가 무증 예상되는 종목 여러분들 보내드릴 거니까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위쪽 번호로 무증 남겨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